유동성 장세다 보니까 네. 이게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하고 네. 아주 단기간에 이거를 급격히 반응을 합니다. 네. 뭐 한 1, 2주 만에 거의 2배 가는 네. 것들도 있고 그러면 이게 뭐 물론 이제 미리 공부해 놓은 사람 입장에서는 횡보할 때 계속 기다렸다가 바로 그냥 한순간에 몇 배를 먹는 그죠, 거 이게 먹는, 되는데 네. 이거를 뒤늦게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한데 일단 시세 분출된 거 보고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로켓에 올라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 올라타야죠. 이게 쉽게 말하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공부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셨어야지 이러면 되게 마음이 편한데 네. 이게 보편적인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과연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미리 좀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미리 들어가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언젠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선수인 거죠? 예, 기회비용. 근데 대신에 단점은 기회비용을 날려야 돼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날리는 거를 감안하고 들어가시는 거죠. 그분들은 상관없다. 나 여기서 날린 만큼 남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근데 그분들은 어차피 성공하신 거죠. 근데 이제 기회비용이 싫어서 그냥 눈치만 보고 계시다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런 뉴스가 떠서 주가가 요새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그걸 판단하시는 거죠. 주가를 보면서 이게 1년짜리인지 3개월짜리인지 아니면 10년 사이클인지 빅 사이클을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빅 사이클이 보인다. 최소 5년에서 10년. 네네네. 그러면 올라타는 거죠 그냥. 뭐 당장 떨어질 물릴 때 때 더 살까? 네, 분할 매수로. 왜냐하면 애플카 이슈 나왔을 때도 기아차가 한번 확 올랐다가 또 급격히 빠졌어요. 그러다 또 다시 10만 원. 네, 또 더 가고.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공부가 계신 분들은 이 사이클을 만약에 내가 공부가 완벽하게 돼 있으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계신 분들은 일단 올라는 타겠죠. 아 이거 너무 좋은 뉴스 같은 게 일단 타고 보는데 조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결국엔 손절하게 돼요. 내가 잘못 봤나 보다. 이 사이클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에 대한 뭐 학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비싸게 사고 안 사고는 나중 문제고 그게 돼 있으면 장기 투자를 해서 정말 비싸게 사더라도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테슬라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테슬라 그 비싼데도 계속 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가격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직도 더 룸이 있다고 보는 거고. 근데 공부가 안 돼 계신 분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나는 근데 태생적으로 정말 이렇게 올라가는 건 못 사겠다. 그런 분들은 방법은 아까처럼 기회비용을 날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이제 말씀드리면 기회비용을 날릴 때 주가가 이렇게 안 가는 기업은 남들이 관심이 없는 기업들이잖아요. 네. 아니면 지금 몇 달 안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은 회사. 맨날 똑같은 회사. 네. 그런 회사들은 장점은 뭐냐? 더 이상 빠지진 않아요. 싸게 살 수는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제 3개월 정도나 6개월 정도 봤을 때 이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이제 코로나 피해주들이 그러잖아요. 네네네. 뭐 의류라고 쳐볼게요. 네. 딱 작년 한 10월이나 딱 11월에 예를 들어서 다 진짜 주가 바닥에 다 쩔어 있는데 네. 이거 아무리 봐도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 안 없어질 것 같으네. 우리 알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주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년 하반기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백신도 이제 나오는 것 같고 내년 하반기엔 그래도 사람들 마스크 벗지 않을까? 근데 지금 바로 반영이 좀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근데 물릴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그런 성향을 또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런 투자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주도주 말씀드렸지만 주도주의 비중이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좋죠. 네. 근데 100% 그렇게만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달리는 말에 올라가다가 그 낙마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네네. 타기도 쉽지는 않지만 근데 요 밑에 있는 말들은 정말 타기도 편하고 너무 안전하죠. 근데 얘네가 달리면 엄청난 수익을 사실 주긴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신에 얘네가 달릴 동안 기회비용이 너무 날리니까 그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못하는 건데 일부 비중을 이쪽으로 실어 놓는 거예요. 근데 단 이겁니다. 이 바닥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공부를 일단 해놔야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네. 이건 종목인데 제가 이제 이 트렌드에서도 보고서 몇 번 보여드렸던 그 FNF라고 저도 아시죠? 되게 좋아하는 회사. 네, 그 디스커버리. 브랜드력이나 영업력 이것도 네. 되게 인정하는 맞아요. 회사고. 예. 근데 그때 인적 분할한다고 그래서 주가가 곤두박질 치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호재로 봤거든요. 인적 분할을. 홀딩스랑 패션 부문 네, 나온다고. 왜냐하면 그걸 딱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어차피 핵심은 사업부예요. 사업 회사가 다 네, 가져가요. 좋은 네. 거 해외 사업까지. 그리고 FNF 홀딩스는 안 좋은 건 다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분할을 하는데 얘가 더 커요 덩치가.
자산으로 딱 분할했더니 네. F&F 홀딩스가 더 많은 주식을 주고 네. 사업회사는 조금만 주는 거예요. 네. 그럼 만약에 분할하고 재상장하면 음. 엄청나게 싸잖아요, 사실. 하나는 싸지고 하나는 예, 비싸게 그럼 얘는 느껴지고. 당연히 가치가 절하되겠지만 네.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네,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좋은 이벤트 같은데 음. 근데 주가가 그 당시만 해도 분할에 대한 좀 약간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LG화학이 그러니까 그냥 기관 투자들이 그냥 가차 없더라고요. 그냥 던져요. 그 지금 시점에서는 분할 때문에 뭐 약 한 달 가까이 거래 정지되는 건 난 싫어. 네, 그런 것도 네, 있고 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게 도대체 코로나 언제 끝나는지 약간 두려울 때였어요. 그렇죠. 의류주에 대한 아무도 관심도 패션 없었고 유통이 조금 힘들죠. 예, 예. 그리고 F&F는 또 중국 비중이 크니까 면세점에서 판매가 되니까 근데 이렇게 내려오는데 아무리 봐도 너무 싸긴 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F&F도 제가 방송에서는 이제 보고서는 다 좋아요. 네. 애널리스트 보고서는 그렇죠. 괜찮다. 네. 네.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장기 투자로는 나쁜 거 아닌 것 같다. 근데 문제는 11월, 12월에 장이 날라갔잖아요. 네. 안 가요. 그때 못 갔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성장주가 아니니까 일단은. 그거 들고 가신 분들이. 예. 근데 지금 바뀌었잖아요. 예. 거기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니까 저희 고객분들 중에 그런 분도 계세요. 30% 수익 났다고. 요새 지금 주가 급등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제 생각보다 빨리 갔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사실 그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다른 거 많이 올라가지고 안 오른 거 뭐 있냐 찾다가 이제 네. 눈에 띄기도 하고 또 이제 이른바 꼬리를 든다고 하는데 네. 꼬리를 그냥 이렇게 든 게 아니라 이렇게 들잖아요. V자로 가버려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왜 힘드냐면 그 11월, 12월에 남들 다 먹는데 나만 못 먹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박탈감 때문에 이걸 들고 있는 분도 팔게 돼 있어요. 음. 팔고 뭐 사냐면 2차 전지 반도체 사요. 따라가죠. 예, 그 이제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F&F에 대한 완벽한 분석이 끝났지. 너무 싼 거 맞아요. 그리고 언젠가 코로나 끝나요. 중국 사람도 없고 확신 있으면 그냥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기회비용 하는데 기회비용 날리면 어때요? 예? 기회비용이라는 게 사실은 타이밍이잖아요. 네. 그 미래세 박현주 회장님이 그 유튜브에서 그 얘기 하셨다면서요. 타이밍은 누구도 못 맞춘다. 네. 그걸 맞추려고 할 거면 차라리 예금해라. 주식 투자하지 말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네네. 그냥 뼈 때리는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예.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타이밍입니다. 주식 그 F&F가 언제 갈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언젠가는 갈 수 있잖아요. 그림상 3개월 후인지 6개월 후인지 모르지만 여기서 최소 30-40%의 업사이드가 보인다면 그런 걸 사실한 얘기예요. 전문 흔들리지 용어로 마요. 존버. 예, 정말. 그게 저는 주린이 분들이 가장 쉽게 돈 버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미리 한 상태에서 어떤 이벤트가 생겼을 때 내가 좀 쫓아가서 주도주하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약간 그건 좀 리스크는 있어요. 변동성이 크니까. 근데 가장 돈 벌기 저는 제일 쉬운 방법은 기회비용을 생각하시더라도 이렇게 바닥에 깔려있는 종목들 사놓고 어떤 이벤트를 기다려보는 거죠. 단 종목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되고 반드시 몇 달 후에는 업황이 돌리는 걸 확신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안 보이는 업황이는 하면 안 되겠죠. 그러라고 이제 포트폴리오 개념도 있는 거잖아요. 네, 뭐 맞아요. 2차 전지도 있고 뭐 전장도 있고 뭐 유통 패션도 있을 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산 배분을 하는 거고. 사실 제가 MLB 모자만 집에 한 2-30개 있습니다. 아유 완전히 예. 엄청 이제 그 예. 팬이기는 한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예. 좀 디테일한 전략 이야기해야 되는데 한 시간은 언제까지 괜찮으세요? 한 11시 반까지만? 한 25분 25분? 25분 딱한 10분 정도만 더. 정도. 그럼 이제 알차게 네. 이제 구체적인 전략으로 네. 들어갈게요. 2011년에 이거는 절대 포트에서 빠지면 안 된다. 이거는 아 올해요? 예, 뭐 존버가 됐건 뭐가 됐든 이것만큼 꼭 들고 가야 된다. 아 올해 무조건 끌고 가야 되는 거는 일단은 그러니까 몇 개 있어요. 뭐 여러 개 얘기해도 상관없는 거죠. 네네네. 예.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화장품, 의류, 오. 백화점, 그러니까 셋 코로나 중에 피해주. 피해주도 반드시 하나 있어야 돼요. 어. 왜냐하면 포트 다변화 차원도 있고 왜냐하면 피해주가 만약에 없는데 주도주가 물론 좋긴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반기에 진짜로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벗는 상황이 오면 네. 그 피해주들이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 전부터도 움직였죠 미리. 근데 얘네가 움직이면 주도주가 쉬어버려요. 사이클상 같이 갈 수는 없어요. 네이버도 가고 F&F도 가고 이게 쉽진 않습니다. 네. 솔직히. 그러니까 기존의 성장주가 쉴 때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간다는 건 뭐냐면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예요. 경기가 개선된다는 얘기니까. 네. 근데 성장주나 이런 주도주는 금리에 좀 약간 쥐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쪽 비중을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뭐 백화점 뭐 아니면 화장품, 의류 이쪽에서
좀 그래도 지금 돈 벌고 있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공부하셔서 하나 정도, 셋 중에 하나 정도는 좀 편입을 해놔야 포트 다변화 차원에서도 일단 좋다. 소외주 중에서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주도 섹터 중에서는 당연히 반도체 하나 있어야 되고요. 특히 파운드리 쪽 있잖아요. 예. 삼성이 어쨌든 지금 승부 거는 게 파운드리니까 네. 한번 삼성하고 같이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사라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뭐 파운드리 관련된 소부장도 많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 선정하셔가지고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전장 부품. 네. 이 애플카 이슈가 여기서 애플카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뒤에 뭐냐면 빅테크 회사들이 다 대기하고 있어요. 네이버, 카카오도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하잖아요, 모빌리티. 차를요? 아니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소프트웨어나. 소프트웨어나. 근데 차를 못 만들죠, 네. 카카오가. 네. 그러면 현대차한테 좀 만들어 주세요 할 수도 있는 거고. 카카오만 그러겠어요? 전 세계 빅테크 기업이 되게 많잖아요. 아마존도 얼마 전에 그 뭐죠? 제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자기네 배송 회사 네네. 하나, 네네. 예, 그 전기차 배송인가요? 예, 네. 그것도 자회사로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름이 뭐 루비온가 아무튼 네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아마존, 뭐 구글 마찬가지고, 어차피 이 회사들은 제조업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소프트웨어는 갖추고 있는데, 중국의 알리바바라든가 요즘에 바이두라든가 이런 회사도 뭐 자국의 그 지리자동차인가요? 거기랑 협업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잘 생태계가 꾸려진 게 현대차 그룹이잖아요. 네. 제조업 비즈니스로 누구나 구애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애플에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전장 부품 회사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전장 부품 회사들이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현대차에 공급을 하는데, 현대차에만 공급할까요? 다른 데 할 수도 있어요. 네. 이게 검증이 되면 네. GM에 납품할 수도 있고, 아니 폭스바겐, 음. 지리자동차 네네. 다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워낙 이쪽이 안 좋았지만 적어도 저는 3, 4년 보고, 이게 올해만 보지 말고 전장 부품 쪽, 그 전장 부품에서 보실 게 자동차 부품만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게 뭐 있죠? 네. 카메라 들어가고, MLCC 들어가고, 네. 커넥트 들어가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들 있잖아요. 네. 그게 고스란히 옮겨가잖아요. 큰 스마트폰이 되는 거죠. 예. 타고 다니는 예, 스마트폰. 맞아요. 예. 근데 이 사이클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설사 우리 기업들이 몇 년 후에 실패할 수도 있죠, 도태될 수도 있지만, 그거 생각하면 주식 투자 안 해야죠, 사실은. 어느 거든. 리스크를 져야 예, 돼요. 리스크 져야 되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주회사. 올해 초에 들어와서 지주회사들 되게 퍼포먼스가 좋긴 한데, 저는 작년도에는 그 그림이 전혀 안 보였거든요. 지주회사 하면 저도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자회사 반영만 예. 그냥 간접적으로 하는 뭐 이 뭐 정도. 그걸 더블 카운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중 반영을 해가지고 맞아요. 할인받고. 그래서 예전에 SK도 SK 바이오팜 상장하기 전에는 막 잠깐 올라가. 얘기했다가. 예. 상장하고 나니까 이제 매력 없다 그래서 주가 반토막 나고 그랬는데. 또 다시 예. 잘 가고. 예. 예.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너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의선 회장도 있고, 최태원 회장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LG 그룹도 그렇고, 지금 3세 경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뀌면 이게 수장들이 바뀌면서 그렇죠. 기존의 색깔을 다 지워버리더라고요. 네. 기존의 약간 이제 구시대적인 거를 다 지우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M&A를 해요. 네. 옛날에 지주회사들은 M&A도 안 했습니다. 그냥 돈만 갖고 있길 원했죠. 네. M&A 안 하고 배당도 안 주고. 근데 요새는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새롭게 취임을 했는데 뭔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M&A를 하는데, 그게 M&A를 그냥 진짜 표현이 그저 뻘짓하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좋은 기업들을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딱 필요한 성장 산업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너무나 요새 그 4대 그룹주나 아니면 그 외에 뭐 요새 하나그룹도 보니까 막 우주 산업 막 투자하더라고요. 네네네. 신재생하고. 네. 근데 방향은 맞잖아요. 네. 실패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보니까 너무나 좀 방향 자체가 맞는 것 같아서. 근데 주가가 되게 못 가서 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지주회사를, 옛날에는 그냥 너무 그냥 할인받는 회사로 우리가 봤지만, 이제는 올해는 한번 성장주로 봐도 되지 않나. 그 M&A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는 우리나라 증시 전체로 또 레벨업 할 수 있는 요인 중에 또 하나니까, 전 지주회사들도 한번 좀 올해 반드시 좀 뭐 몇 년 사이클인지 모르겠지만 좀 편입을 해서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예전보다는 지주사 디스카운팅이 좀 완화된 것 같아요. 네, 많이 많이 완화됐어요. 완화된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주주들도 좀 잘 챙겨. 왜냐면 그 주한화 네. 주주들이 그 김승현 회장 찾아가야겠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근데 거기가 아이고. 다른 지주사들에 비해서 항상 그런 얘기 많은데, 예. 그래서 그런 디스카운팅 요소들이 해소가 되고 주주들하고 소통도 하고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나누고.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된 배경이,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할인된 배경은 여러분들 덕인 것 같아요.
왜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주식을 워낙 많이 하니까 그쵸. 무시를 못해요 이제는. 예, 예. 옛날에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대주주들이 그냥 맞아요. 그냥 신경 안 개미들 쓰- 예, 막 이랬는데. 신경 안 쓰는데 요즘에 정부도 함부로 못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공매도도 사실은 뭐 원래는 원칙적으로 3월 15일날 이제 금지가 해제돼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도 좀 또 연장한다고 하니까 음. 예전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개인 주주분들의 힘이 너무나 지금 세지고 있어가지고 지주회사들이 예전보다는 이제 배당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쨌든 옛날 같으면 배당 그렇게 안 줬어요. 이번에 1월 말에 특별 배당 저 네.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이 줄 줄 몰랐는데 맞아요. 생각보다 많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확실히. 예, 과거에 비해서. 예전에 그냥 무시하던 개미가 아니고 예, 아닙니다. 정부도 그냥 이제는 쩔쩔맬 수밖에 예. 없는 그 개미들의 응집된 힘을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CEO 정도에서도 뭐 택진이 형 아, 정도만 이렇게 형이라고 맞아요, 불렀는데 요즘엔 맞아요. 의선이 형, 의선. 용진이 형, 재용이 형, 예. 그다음에 그 동관이 형 뭐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네. 이제 맞아요. 젊어졌죠, 사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확실히 좀 개인 투자자들하고 많이 이제 소통하고 경영, 그 예. 의사를 좀 읽으면서 경영에 반영하면 뭐 서로 이제 좋은 게 좋은 맞습니다. 거니까요. 혹시 뭐 이것만큼은 사면 안 된다. 이것만큼은 조심해라. 약간 경고. 그냥 얘기는 할게요. 근데 네. 뭐라고 하지 마세요, 주주분들. 왜냐면 제가 저 예전에 한번 욕 먹은 적 있어요. 뭐냐면 그 백신 나온 날 있잖아요. 네네. 화이자 백신 딱 네네네네네네. 성공한 날. 네네네. 그때 제가 방송에서 그랬거든요. 진단 키트하고 코로나 치료제주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주주분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 얘기한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해드렸냐면 돈은 올해가 더 잘 벌어요. 진단 키트가 여전히 진단은 많이 해요. 네. 근데 뭐냐면 이걸 꼭 기억하세요. 제 책에도 나와 있는데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이에요. 네. EPS는 이익이잖아요. 네. 그럼 이익이 증가하면 주가 올라가는 게 당연하죠. 근데 한 가지 더 함정이 있어요. PER. PER은 멀티플이죠. 내가 이거 10배 줄 거냐, 20배 줄 거냐, 30배. 지금 현대차를 10배 안 주잖아요. 갑자기 이제 항공사업까지 한다고 하니까 네. 20배 줘도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네. 테슬라 100배 주는 것처럼. 근데 진단 키트나 코로나 치료제는 이제 백신이 나오면 네. 멀티플을 할인시켜야 돼요. 뭐냐면 그 일부 지금 진단 키트 회사들 실적 이번에도 뭐 예상치 보니까 나쁘진 않더라고요. 뭐 돈은 잘 역대급 법니다. 채. 예. 예. 그러면 그것만 보신 분들은 돈이 이렇게 잘 버는데 주가 빠졌네. 대부분 반토막 났거든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거를 제가 말리고 싶냐면 여기서 더 빠진다는 아니에요. 사실 저도 진단 키트나 치료제주는 바닥이라고 봐요. 네. 내려올 만큼 내려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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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예전만큼은 돈을 벌어도 왜 못 가냐면 시장에서 PER을 인정을 안 해줘요. 구조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백신 나오면 어차피 이제 계속 수요는 줄잖아요. 그러면 PER 만약에 30배 주던 회사를 10배만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EPS가 늘어나도 주가는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이거를 개인 투자는 이해를 좀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반드시 이건 꼭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멀티플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본은 이익인데 그 이익에서 주가를 몇 배 아니면 몇 배 올리고 주가를 못 받게 하는 거는 PER입니다. 멀티플인데 그거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시장 참가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 앞으로- 멀티플이라는 게 곧 성장을 예. 의미하는데 예. 코로나 19, 코로나 20, 코로나 21이 계속 나오지 않는 이상 성장은 이제 제한된다고 그죠. 보는 거고. 그래서 뭐 언젠가는 지금 진단 키트주들이 성장주가 아니라 또 반대로 배당주가 될 수도 있는. 네, 맞아요. 돈은 잘 버는데 뭐 네, 이제 막 그건 매력이 없잖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논리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전에 그러니까 2017년도, 18년도에 기억하실 거예요. 삼성전자가 2018년도 3분기에 역대급 실적을 냈어요. 네. 근데 주가는 박살이 났어요. 예. 왜 그랬어요? PER 멀티플을 안 주는 거예요. 왜냐? 반도체 경기 이제 꺾이는 걸 다들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어마어마한 이익인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SK 하이닉스 PER이 2배까지 갔어요. 맞아요. 기억나세요? 맞아요. 네. 삼성전자 PER 5배, 다섯 배. 하이닉스 2배 막 이렇게. 근데 주가는 매일 빠져요. 맞아요. 왜냐? 멀티플. 그러니까 약간 지금 진단 키트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시면 주가의 미래가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백신이 그게 결정인자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상 이 기업들한테는. 근데 그거를 미리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은 백신이 나오는 날 비중을 줄이셨어야 돼요. 그럼 그때만 줄이셨어도 지금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이익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엄청나게 빠졌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는 어쩔 수 없지만 여기서는 뭐 더 빠진다고 저도 생각 안 하지만 멀티플적인 측면에서 뭔가 새로운 또 진단 키트가 새롭게 수요가 증가할 만한 이벤트가 생기지 않는 한 구조적으로 좀 오르긴 어렵다. 그래서 이쪽은 저는 아직은 좀 피해야 된다.
이렇게 좀 그래서 되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이긴 한데 고퍼에 사서 저 저퍼에 퍼에, 팔아라 예.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맞아요. 어떻게 보면 또 진리 아닌 진리인 네. 것 같기도 하고요. 아유 우리 염승호 부장 이제 가셔야 될 시간이어가지고 제가 네. 이제 한 시간은 더 잡아놓고 있고 싶지만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네네. 또 불러주세요. 네. 뭐 가까우니까 이제 여기에서 거의 5분이면 와요. 걸어. 8번 아이언 거리 정도 되죠 여기서. 그런 것 같아요. 가까워요 진짜. 바로 옆 건물이라.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또 이제 연블리 염승환 부장님이 거절을 잘 못하신다라는 성격이라는 걸 제가 또 간파했기 때문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바쁘신데 시간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